일단 정석적으로 보자면 A가 1보다 큰 상황,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는 만약에 fx가 gx보다 같다 해버리면 뭐랑 같다? 이 지수도 그 부등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에 관해서 밑이 0과 1 사이일 때 감소하는 함수이므로 만약에 fx랑 gx가 이런 크기 관계를 갖고 있다면 서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풀린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기본 정석인데 감소 중간이니까 이게 맨날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자고? 밑을 1보다 크게 바꿔버리자고. 역수치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지수에 마이너스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할 일 없이 다 풀 수가 있어. 가끔 가다가 밑은 이제 역수를 취할 수 없는 상황 혹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풀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배우는 거예요. 풀 때 실전에서는 다 이렇게 고쳐서 푸는 게 너네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AX의 제곱을 뭐 치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것들은 이제 유형을 보면서 할 거고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있어. 부등식에도 밑에도 지수가 있을 때의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유형은 옆에다가 내가 좀 이따가 필기할 거 써줄 테니까 그거 써서 문제를 한번 적용시켜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40분 안으로 쭉 다 풀어보죠. 자, 19번. 아우,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이네. 아유, 이렇게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갖게 해서 지수끼리 비교하자 라는 말이야. 근데 어떻게? 밑을 1보다 크게 바꿔주라고. 밑을 2분의 1로 하는 변태는 없어. 바꾸는 거 누가 좋아해? 그렇죠? 2분의 1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밑을 뭐로 바꾸자고? 2로 바꾸자. 그럼 32분의 1을 뭐로 바꾸면 되겠어? 2에 마이너스 5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너를 이렇게 바꿔주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식이 크니까 밑에 있는 지수도 그대로 부등식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보다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부등식 8x가 풀어진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얘도 마찬가지다. 0.2는 0.2라고 어떻게 바뀌는 것들은 좀 말고요. 분수로 나타내는 것보다 5분의 2다. 그래서 쟤를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 5분의 1에 마이너스 2x. 그래서 정석적으로 풀자면은 감소하는 놈이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 또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 뒤집는 게 이제 나중에는 시험 볼 때나 그럴 때는 좀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주자고? 밑을 5로 바꾸고 계산하면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게. 처음부터 바꿀 때 너를 5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5에 2x로 바꿔서 그냥 크기 비교 그대로 가져오면은 인지적 충돌이 오지 않는 거야. 이게 시험에서는 진짜 헷갈려. 진짜 헷갈려. 빨리 하다 보면은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실수한 거. 이거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다가 시험 때는 이거 이렇게 간다고. 틀려요. 분식이 틀리겠죠, 당연히. 다르니까.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서 해라. 여기는 3의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안 할게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얘도 유형이 똑같아. 잘 보면은 유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내가 빨리빨리 나가는 거야. 숙제를 열심히 충분히 잘해왔다면 이쪽 부분이 쉽게 넘어가실 겁니다. 20번 마찬가지야. 반복돼. 그럼 뭐 해? 치환을 해. 치환할 때 뭐가 생겨? 범위가 생겨. 그것만 잘 인지해 주시면 2의 x의 제곱이 반복되니까 너를 t로 치환하고 0보다 크다 까지 해버리고요. 그러면 너는 2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정보를 끊어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러면 1, 2, 2, 가마 그럼 t가 이거 바로 해도 괜찮겠니? 하얀색은 보이지만 파란색은 못 보인다. 2보다 크거나 같지만 같지만 있고 또는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더라. 쓸 수 있겠죠. 근데 t가 5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됐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주면 t를 다시 뭐로 바꿔야 되겠다? 2x제곱으로 바꿔서 x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치환된 식을 전부 다 풀 수 있겠다. 끝까지 푸는 거죠. 그래서 2x의 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2x의 제곱이 0, 2분의 1보다 같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x를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제 여기를 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의미적으로 잘 보면 좋겠는데, 자, 한 줄짜리 부등식, 3개짜리 보면은 얘랑 얘랑 연립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를 잘 보면은 모든 x에 대해서 2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 그지? 어떤 x를 넣어도 다 어차피 얘를 만족한다고. 이거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어차피 전체식 법이라 이 말이야. 이거 없어도 돼. 여기서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2x의 제곱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랑 같고요. 그럼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x의 범위는 이것 또는 이거다 라고 할 수 있겠다. 됐니? 자, 이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걸 여기서 좀 약간 살펴보자면, 그래프적으로 보자면 2x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걔가 일단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2라는 노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해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0과 2분의 1 사이니까 얘가 1이므로 2분의 1과 0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찾아주는 거죠. 어디 있어? 뾰. 여기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쭉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프적으로 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수식적으로 풀어도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다시 풀어보세요. 요 문제만 다시 풀어보세요. 문제가. 아들 중에서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학원 있는 사람? 바로 이준현. 이걸 말하는 건 깜빡했네. 그 미적 원이랑 확통도 주간 테스트 했어요, 여러분. 시험은 안 어려워. 시험은 안 어려워요. 우리 이번에 봤죠? 주간 테스트. 그 정도. 그 정도. 우리 복습 테스트 했던 거 그대로야. 그대로. 물론 이제 사운드의 문제라서 숫자가 좀 바뀌긴 하지만 그대로입니다. 이제 주어랑 시우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3세트로 봐야 되겠죠. 확정까지 했습니까? 기하까지 했습니까? 시야도 봐요? 네. 안 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치가 너무 작아서
숫자가 작아서 쌤 학점이 2학년 2학년 때 등사 아니냐 뭐 2학년 때? 학교 수학 소감 어, 아 2학년 때 수업을 듣는 학교가 있냐고? 있지 중앙여고도 그렇고 순덕고도 그렇고 몇 개 좀 있어요. 그럼 미적 원이랑 또 같이 2학년 미적원은 2학기 때 근데 이제 미적원이 여름방학 특강으로 선행을 하기에는 여름방학이 1, 2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안 될, 선행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99번. 이차 부등식 문제를 다 잊어버렸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줄 테니까 그대로 가봅시다. 이 마인드 해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 크다? 크다. 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 놈을 풀었더니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때 a, b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걸 생각을 해야죠. 2차 부등식의 해와 2차 부등식의 해랑 2차 방정식의 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로 구분 짓는 거니까. 지금 무슨 말이다? 1이랑 마이너스 2가 는 0이 뭐가 된다? 근이 되잖아. 이거를 기억을 한다면 두근해야? 두근해고 AB가 바로 나오더라. 그러겠죠? 2차 함수, 2차 부등식의 정의 자체가 그냥 근을 구하는 그 자체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로 알파 베타를 우리가 사이즈를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방정식의 해랑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울이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2의 x의 제곱을 다시 t로 이렇게 범위를 바꿔주고 나면 t의 제곱 at 플러스 b. 근데 이제 얘는 한 발짝만 더 간 거지. 이제 바꿨을 때 이 해도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우리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야 되는데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니까. 근데 2x의 제곱을 t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2의 x의 제곱으로 범위를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t에 대한 범위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니까 t는 2분의 1보다 작고 혹은 t가 4보다 크다 라는 범위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제 이걸 대응시켜서 AB를 구하면 된다 이거지.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있는 2차 방정식의 t의 근이 2분의 1 또는 4구나 까지 되면은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AB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A고 두근의 곱 B라 하면서 A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여기를 잊어버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다시 해준 겁니다. B를 구하라고 했죠?
이제 만약 이제 시험 문제 서술형 1번은 딱 이게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래서 이렇게 썼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1점 감점시킨 거야. 어디서 감점일까? 일부러 안 썼어요. 그래서 어디서 감점?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감점되는 포인트예요. 뭐 거기 정답은 우리는 결국에 t에 관한 해를 이렇게 써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랑 연립이 돼야 돼? 얘랑 연립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얘가 여기까지 붙어야 우리가 요 2차 부등식에 관한 해를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 주면 됩니다. 근데 뭐 가끔 가다가 이제 감점 시키는 거라서 안 시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그리고 저걸 이용해서 문제가 함정을 파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과자면은 이제 꼼꼼하게 다 된 거다.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할 건데. 테마는 똑같아요. 미체도 지수에도 미체도 지수에도 변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부등식인 거지. 그래서 얘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푸느냐? 미치의 범위를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거예요. 이제 확통 때문에 케이스 분류라는 말이 조금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겹치지 않고 합쳐서 전부가 되는 그 분류 방법이 케이스 분류야. 그래서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일단 미치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얘를 0과 1 사이랑 1보다 클 때로 나눠주는데 가끔 이제 밑을 1까지 해가지고 봐야 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면 부등식에서 등호가 있을 때. 그것만 주의를 해줘서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저걸로 이제 예시를 들어보죠. 자,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우리가 밑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 조건 하에 이 질집합 안에서 뭘 만족해야 된다? 지금 x가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구하는 방법은 밑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지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밑이 0보다 0과 1 사이라서 감소하는 함수랑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풀어준 후에 x를 풀어주면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조건, 이 진리집합 안에서 너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연립을 해주셔야 되고 둘을 연립하면은 1번 케이스에서는 그냥 x가 0과 1 사이면 쟤를 만족하더라.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갑시다. 이제 내가 아까 이 위치 2를 만족할 때는 이제 등호가 있어야 된다. 를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치 1이 되면은 x가 1이란 소리고 그러면 부등식이 1에 3 플러스 1, 1에 1 플러스 5 이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어차피 위치 2이기 때문에 지수가 뭐가 됐든 왼쪽도 1이고 오른쪽도 1이야. 그러면 등호가 없이 비교를 해버리면 1이 1보다 크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위치 1일 때의 상황은 내가 비교해야 되는 부등식이 등호가 있으면 위치 1이 들어가는 거고 왜?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만족을 하니까.
등호가 없으면은 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x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나발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밑이 x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x 3x 플러스 1이 x에 x 플러스 5제곱보다 크다의 비교가 지수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비교를 해주면 된다 이거지. 지금 말은 없으니까. 그러면 2x가 4, x가 2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요. 여거일 때 얘를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이 연립해서 너에서 그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은 케이스 분류 또는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너도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 해가 되고 너도 해가 된다 하면서 답을 x가 0과 1 사이 또는 x가 2보다 크다 적어주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했었던 분류하는 문제다. 한 번만 다시 풀어봅시다. 지금 자 오늘의 라스트 22번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지수 버전. 항상 반복되는 꼴 보이면 무조건 뭐 해야? 치환해라. 그러면 2의 x의 제곱을 내가 t로 이렇게 치환을 할 것이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우리가 t도 0보다 큰 모든 범위 내에서 치환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겠더라. 괜찮아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모든 x가 성립하는 t, 즉 t가 0보다 클 때 요 치환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되겠더라.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t가 0보다 클 때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라는 말이니까 일단 2차 의계수가 1차 의계수가 있으므로 가볍게 뭘 그려서 약식을 그려서 대칭 축을 표현해보면 t가 0보다 클 때 2차 함수의 범위와 내가 이렇게 쓱 가져와서 너의 함수 값들이 전부 다 뭐보다 크면 되겠구나? 0보다 크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얘가 있더라. 누구? t에 6을 넣었을 때의 값이 36-72 플러스 2k라는 값이 있더라. 얘가 그러면 뭐보다 0보다 작기만 해준다면 0보다 작기만 해준다면 다른 얘들은 자연스럽게 다 0보다 크겠다 이 말이야.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니까 다른 얘들도 전부 다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여기는 요 마이너스 36 플러스 2k라는 값이 뭐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k가 18 뭐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공통수학 2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합시다. 똑같은 풀인데 이제 어떤 스킬을 가져올 거냐면 상수 분리라는 스킬을 가져올 거예요. 어차피 우리 미적분 원에서 이거 다시 만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부등식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건데 상수를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상수. 여기서 상수 누구야? 2K. 2K를 어떻게 분리시켜줄 거냐면 이 변수랑 빨리빨리 이렇게 분리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T가 0보다 클 때 여기 있는 모든 함수 값이 너보다 크면 된다. 상수랑 함수 값을 비교시켜주는 거지. 그럼 너는 0과 12를 근을 갖는 2차 함수를 바로 그릴 수가 있어. 그럼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랑 누구랑 y는 마이너스 2k랑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6을 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고 6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6 계산 아까 이거 그냥 가져왔어요. 36이니 얘가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36보다 마이너스 2k가 더 밑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6보다는 마이너스 2k가 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k는 18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상수 분리로 풀어주는 거예요. 얘의 장점은 뭐냐면 함수를 완벽하게 그려놓을 수 있어. 비교를 2k로 움직이면서 비교해야 된다. 얘의 장점은 그냥 한 번에 그린다는 거고 얘의 단점은 2차 함수 자체를 왔다 갔다 해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원을 할 때 느껴보면 알겠지만 얘가 압도적으로 편해요. 나중에. 왜? 요 마이너스 2k만 왔다 갔다 시켜주면 되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요. 원래 선을 왔다 갔다 시켜주는 게 편하거든요. 오케이? 자, 지금은 얘를 완벽하게 다루지 못해도 얘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자. 오늘 여기까지.